이렇게 커졌느냐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은 최현무 기자, 화재가 탕비실,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에서 시작된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고 나서 간호사들에 의해서 탕비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경찰과 국가수가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응급실 제일 끝에 한쪽에 탕비실이 있었고 그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선들이 합선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최초로 발화가 시작된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 소방당국이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예. 이 탕비실이 하필이면 이 무슨 환복을 하거나 예. 하는 장소였는데 이 환복과 함께 수술 도구들 그리고 뭐 이제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들도 거기에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솜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뭐 그런 갑작스럽게 이제 불이 시작됐을 때 불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화를 좀 촉발시키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많았던 이제 환경이었던 게 이 불을 좀 갑자기 키우는데 조금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살펴볼 문제가 이제 환자가 결박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소방 관계자의 좀 설명을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결박돼 있는 그 3층 쪽에는 한 서너 명 빼한 나머지는 거의 다 한쪽 손이 다 결박이 되어 있었고요. 20여 명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도로 18명 이상은 될 겁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그 태권도복 끈띠 아니 있습니까? 부드러운 끈인데 그거하고 다양한 종류가 한 4군데 있었고 로프 비슷한 부드러운 끈도 있고 하여튼 좀 많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게 사실이죠. 현재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사이드 레일 쪽에 있는 거 끈을 풀기가 좀 수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풀고 하는데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안 걸린다 싶습니다. 유관이 확인이 잘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기도 가득 차 있었나요? 어느 정도 차 있었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상당히 있었는지 당연합니다. 환자들이 결박돼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손이 이 침대 옆에 있는 이 레일 같은 이 난간 같은 거기에 지금 묶여 있었다라는 얘긴데요. 한쪽 손이 그렇게 이 무슨 태권도복 할 때 이 끈 그런 끈이나 아니면 로프 같은 부드러운 로프로 다 묶여서 이 환자들을 빨리 구조를 시켜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대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팔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풀어야 되겠죠. 일단. 예, 그런 환자들이 3층에만 총 18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층은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이었던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아서 구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환자들은 이 끈을 풀 때까지는 속절없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정전이 되면서 이 산소호흡기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 좀 정말 허망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상으로 이게 이렇게 환자를 묶어놓는다는 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저희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은 합니다. 아, 묶어놓을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 안에서 묶어놓는 걸 가능하게 해놓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이 인공호흡기 같은 이 생명 유지 장치를 꼭 하고 있어야 하는데 치매라든지 뭔가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빼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손에 한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가능하긴 한데요. 이 경우에 이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묶어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는 이제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병원 관계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단 그걸 풀어줘야 이 환자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은 없이 그냥 소방대원들이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대원들이 가서 볼 때 푸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주 부드럽고 풀기 편하게 돼 있거나 자르기 좋은 그런 재질의 것들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경찰 화재 그 소방관 브리핑에 보면 태권도복에서 쓰는 태권도에서 쓰는 띠 같은 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잘.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원칙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묶여 있었다고 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그걸 풀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대피한 바람에 소방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한 사람 그 끈을 풀거나 아니면 자르는데 30초에서 1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방독면을 쓰지 않고 연기에 보통 유독가스에 한 30에서 1분만 노출이 되면 사망이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소방관들이 환자들을 이송시키고 구해내는데 상당한 시간 지체를 일으키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 화재 보니까는 그 요양사, 60대 요양사요. 그분은 정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환자들을 구출해내는데 애를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좀 예. 컸다고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60대 이 류연금 요양보호사는 5층 병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니까 이 요양보호사가 환자들을 대피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 건물 외부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계단 말고 바깥으로 이 5개 피난 계단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비상구는 워낙에 이제 연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5개 비상 계단을 20번이나 오른 지금 건물 화면을 보시면 저희 오른쪽 모서리에 비상 계단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를 지금 20번 가까이 오르내리면서 환자를 구출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 감동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5층도 그랬는데 예. 6층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6층에 있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6층 환자들이 다 전체로 요양병원의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요양병원이 이제 환자가 만석이 되니까 이제 이 세종병원의 6층도 요양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한 층을 통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다가 그 환자들과 함께 이 세종병원으로 온 요양보호사였는데요. 예. 불이 나고 나서 바로 재빨리 모든 환자들에게 수건을 나눠줘서 입을 맞게 했다고 하고요. 바깥으로 구조 요청을 해서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구조대가 온 다음에는 예. 구조대와 함께 이 환자들을 다 휠체어에 옮기고 하는 어떤 의료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정말 그러네요. 다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장성요양병원에 한번 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환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게 내 역할이다. 나 혼자 살아나가면 그 환자 보호자들을 내가 어떤 면목으로 얼굴을 보겠느냐. 예. 끝까지 살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는데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수 변호사 또 하나요. 모든 건물에는 방화문이라고 해가지고 유독가스나 이런 것들이 화재가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이 병원에서는 이게 제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뭐 처음에는 이 방화문 자체가 다 열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1층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불법 철거가 돼 있었고 아예 그래서 없었고요. 1층에서는 예. 이제 연기가 올라가게 됐는데 2층, 3층은 다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닫혀 있었는데 불길이 이제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쇠가 찌그러진 거죠. 예. 이제 찌그러지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연기가 들어와서 결국 유독가스가 다 퍼진 것은 동일하게 됐는데 어쨌든 불법 철거가 돼 있거나 불법적으로 열려져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화문 자체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또 건물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방화문이 그렇게 요즘 최신식이랑 다르게 더 이렇게 열에 취약했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사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올해 겨울만 해도 이런 참사가 벌써 여러 번째지 않습니까?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이다. 아니면 뭐 소방대원이 뭐 출동했는데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지금 그 다음 참사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안전 지침을 뭐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지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멀쩡하게 작동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그거라도 좀 안내가 된다면 그런 걸 좀 뭐 국가에서 뭐 이제 건물주들한테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민들한테 뭐 알려줘라 뭐 엘리베이터라도 붙여서 알려줘라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요양사 같은 경우에도 그 요양사 분께서 이제 뭐 담요나 이런 걸로 좀 처치를 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생존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거는 뭐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뭐 스프링클러를 뭐 여관이나 이런 데 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가더라도 예. 이런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아직도 겨울이 안 끝났고 아직도 화재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방화문이 1층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는 건물에는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데 1층에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게 도면인데요. 예.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이 병원의 도면상으로는 1층 중앙계단 옆에 바로 방화문이 있는 걸로 지금
이게 관계 당국에 신고가 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가서 확인해 봤더니 방화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뭔가 병원에서 다른 이유로 불법적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철거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큰 상황인데요. 경찰에서 이걸 왜 철거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 철거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이 부분을 지금 경찰 수사로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의 이사장과 병원장 그리고 뭐 총무과장까지 예. 이 출국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좀 불법으로 재건축한 데가 많아요? 고친 데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축이 불법적으로 된 것들이 있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연결 통로 있잖아요. 예. 이 요양병원을 바로 옆에 세우다 보니까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이 옮겨 다니기가 쉬워야 이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들도 뭐 편할 수 있고 예. 양쪽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러니까 이 연결 통로를 1층 연결 통로를 지금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병원과 예. 병원을 잇는 통로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저 연결 통로로 인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저게 만약에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면 요양병원으로까지 불이 확 퍼지게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을 수가 있죠. 사람도 빨리 다니게 하지만 이 불이 났을 때 연기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것도 예.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